x제곱 마이너스 5x가 절대값이 2이기 때문에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고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5x 이항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은 이쪽 거 2개, 이쪽 거 2개, 총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 중에 이 4개를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2개 짝지어서 이 알파 베타는 어차피 정의된 건 없으니까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시고 감마와 델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기 2개 짝지어서 이걸 통분시키는 거예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이제 이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이 값을 구하겠죠. 얘는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네 둘도 여기서 이제 근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한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덧싸 맞추면 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런 건 보통 처리가 저 안에 있는 게 차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4의 값은 0이 되고 이걸 차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알파 제곱은 9알파 마이너스 4로 변경시킨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4는 양변에 4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9알파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9알파로 바뀌고 같은 패턴이니까 얘는 9베타로 바뀔 거예요. 그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이게 3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9, 알파 베타가 4일 때 얘를 구하는 방식은 일단 써놓고 이거 뭐 해야 되죠? 전체를 제곱시켜야 돼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 거 제곱, 플러스 2배의 앞뒤의 곱,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계산할 때,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를 곱하면 이게 답이 크게 두 가지죠. 알파 베타로, 루트 알파 베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둘의 부가 둘 다 음수일 때죠. 근데 둘 다 음수인 알파 베타를 가지고 더해서 9, 곱해서 4가 될 수는 없죠. 이건 더해서 9 곱해서 4라는 얘기는 둘 다 양수란 뜻이니까 이 조합은 아니고 이 조합이므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근데 가끔 혹시나 문제가 변경돼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무턱대고 그냥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를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것, 얘네들 곱한 걸 그냥 이렇게 너무 덮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중학생들이 하는 생각이고 고등학생들은 이거 두 개를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9 더하기 여기는 4니까 2는 4, 13. 그럼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이 13이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이므로 루트 양수 플러스 루트 양수는 둘 다 양의 실근 값이라 둘을 더하면 양수니까 정답은 루트 13 되고 요거 마지막에 이제 요렇게만 써놓고 이렇게 답을 잘 안 고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이니까. 12는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라는 뜻이죠. 그럼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라는 뜻은 합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체가 0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이 되고 여기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구한 A값 중에 이게 집어넣어서 음수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실근의 절대값 B가 3대 1이에요. 그럼 이걸 크게 두 가지로 고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거기에 3배란 얘기죠. 이게 사실 3대 1이지만 순서가 꼭 앞에 게 3, 뒤게 1인데 그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3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3알파라고 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절대값이라는 말이 괜히 붙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죠. 그냥 B가 아니고 절대값 B이기 때문에 한 근이 알파일 때 나머지 한 근이 그렇지 마이너스 3알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근데 어떤 게 답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이 내용이 필요했었던 거죠.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고 두 근의 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두근이 지금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두근의 보가 다르다는 뜻이니까 이건 안 될 겁니다. 얘네들은 알파, 베타가 같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이 조건이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2알파의 값은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근은 이제 바꿔 써야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알파, 베타가 아닌 이렇게 두 개의 근을 봐야 되는 거니까 베타를 마이너스 3알파로 본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알파 제곱은 4가 되므로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가 지금 양인지 매지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가 다르다는 것만 알지, 알파가 양인지 베타가, 마이너스 3알파가 음인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파 값을 2로 한번 잡아보시고, 알파 값을 마이너스 2로 잡아보시는 겁니다. 그럼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을 좀 정리할게요. K는 2알파 플러스 2가 되고, 알파가 2가 되면 K 값은 6이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면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근 K 값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둘 다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이거 합을 계산하면 4가 정답일 것이다. 42번 같은 건 하나의 팁이라고 그랬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그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이 개수들의 순서를 거꾸로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3이 됨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팁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 2차 방정식에 두 개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이 방정식 근인 알파, 베타를 역수로 갖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역으로 작성하시오. 그러면 저 개수를 거꾸로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쓰시면 네, 정답이 될 겁니다. 단 나중에 제곱의 개수가 c라고 이게 원래 c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쓰는 게 맞긴 한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더 마지막 마무리가 제곱의 개수가 이런 케이스도 지금 제곱의 개수가 1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를 바꿔서 마지막 이렇게 해놓고 알파, 베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했는데 이 앞에 보니까 2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2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양변에 모두 다 2를 곱해서 개수를 약간 변화를 주는 것 뿐인 거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저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오면 도움이 되죠.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건 그때 했던 것 같고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이런 거 551번 문제도 꽤 중요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본 거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4를 빠뜨린 거예요. 이 안에 4가 있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4를 빠뜨리고 잘못 적용받는 바람에 잘못 풀어서 얻어낸 근이 얘네 둘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때 잘못 풀지 않고 이 방정식을 제대로 풀었다면 그때 나온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친구가 잘못 구하긴 했지만 두 개의 근을 어떻게 본 거냐면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봤고 나머지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본 거예요. 이 잘못 본 두 개의 근을 더해봤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3과 4를 더한 1이 되겠죠. 이 두 개 근을 곱해보게 되면 어쨌든 이 두 개 근 중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인 거니까 둘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계산합니다. 두 근을 더하게 되면 분모는 2a로 통분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b가 남아요. 루트는 지워지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이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랑 같다는 걸 알게 되고 이쪽에 두 근의 곱을 계산할 때는 4a 제곱분의 이게 합차가 돼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 거 제곱하다 보면 여기 분자가 b제곱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 루트를 벗고 나오겠죠. 제곱이 되니까 b제곱 플러스 ac 이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ac가 남아요.
그 여기서 이제 A를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분모는 4A분의 분자 C, 걔가 마이너스 12, 따라 C 값은 마이너스 48A가 됨에 따라 최초에 있었던 2차 방정식은 AX 제곱 B자리 대신에 이제 얘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AX, C자리 대신에 얘를 마이너스 48A 0. 근데 2차 방정식이라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8은 0이 되고, 지금은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계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P값은 두근의 합 1, Q값은 두근의 곱 마이너스 48. 그래서 P-Q를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47. 이렇게 되게 되는 문제입니다. 49네요. 미안합니다. 49. 네. 자, 2차 방정식 5-3x는 0에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방정식의 두근이에요. 그럼 방정식의 근은 x값이겠죠, 일단. 이게 x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그럼 x값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이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f5-3알파가 0. 그다음에 f5-3베타가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F 안에는 얘네 둘만 들어가야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x가 들어왔는데도 0이 된다는 뜻은, 따라서 6x는 5-3알파와 같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6x도 5-3베타와 같다는 뜻이고, 따라서 x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은 다시 x값일 테니까 여기는 x의 두 근은 6분의 5-3알파, 여기는 x는 6분의 5-3베타. 이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얘네들 곱하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은 36분의 25 마이너스 3호 15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플러스 9 알파 베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2가 되고 36분의 25 플러스 여기다 2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30.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6분의 얼마일까요? 네? 마이너스 8. 약분하면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네, 답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밑에 있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아마 알파와 베타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게 첫 번째겠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는 0이 되고, 뭐 어쨌든 알파만 정리하면 베타는 저절로 똑같은 숫자인지 잘 봐야 돼요. 이게 보통은 일반은 똑같은 숫자인데 가끔 미친 척하고 저기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눈으로 확인은 하고 똑같네. 그러면 알파를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베타를 대입하는 형태로. 얘가 지금은 3알파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3을 곱할 필요가 있어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 플러스 6은 0. 그럼 3알파의 제곱은 12알파 마이너스 6.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차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럼 앞에 있는 게 12알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알파 플러스 6이 돼서 이렇게 됨에 따라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분모가 뭐가 남죠? 알파가 남아요. 분자는 5베타가 남고, 뒤는 그럼 같은 패턴대로 베타분의 5알파가 남겠죠. 그래서 5를 끄집어내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위에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 5 곱하기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근과 교세관계를 적용해서 이제 대입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585번은 2차 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머릿속으로는 fx는 x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꼴일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fx의 두 근의 곱이 5이다. 이걸로 뭐를 할 수 있죠? 2차 방식 두 근의 곱이 5이라는 뜻은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데 지금 a가 1인 상태잖아요. 지금 제곱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c 값의 결론은 5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뒤에 이렇게 정리하니까 식이 꽤 많이 알려졌죠. b 값만 구하면 되는 형태가 돼요. 꽤 괜찮아졌는데 라는 거고. 그 다음은 다음 2차 마이너스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되고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F 알파면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냥 알파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F 알파는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5가 되고 그럼 F 베타는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5가 되고 이 둘을 더하라는 얘기죠.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이거 그냥 딱 봐도 곱셈없이 배정 써야 되니까 바로 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0 그게 2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플러스 B 곱하기 3 3B 플러스 10 2 그럼 3B의 값은 이거 빼면 7 합치면 17 넘어가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5 B값은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지금 넣어서 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그러니까 저 두 실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 불렀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짝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러죠? 새롭게 짝을 줘야 되죠. 알파 1 플러스 베타 1 이렇게 짝 지어요.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우리는 알파 n과 베타 n의 관계를 아는 거지 알파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아서 알파 80 플러스 베타 80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근이 알파 n, 베타 n이니까 두 근의 합.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n분의 루트 n 이렇게 돼요. 일단 지금 구조상 곱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합 위주로만 한번 정리해 보는데 이게 유리화가 필요하겠죠. 여기다 뭘 곱해야 되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을 분모 분자에 나란히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곱합니다. 그 전개하면 분모는 이 루트의 제곱이니까 루트 없어지고 분배하면 n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뒤는 마이너스 n제곱이 나오고 분자는 루트 n을 이렇게 루트 n을 쓸게요. 루트 n 맞죠? 가로 루트 n 제곱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그럼 얘랑은 지워지고 여기 n이 남아요. n분의 이게 좀 위가 좀 안 이쁘잖아요. 위를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분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배하면 루트 n과 루트 n이 곱해지죠. 그러니까 루트 정확히 말하면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인데 루트를 곱하면 근데 둘 다 자연수니까 곱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얘가 루트 n제곱 n 플러스 1이 돼서 이게 n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n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루트 n 플러스 1을 써지게 되고 얘는 이렇게 루트 n을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n 루트 n이 되죠. 이게 n이 다 약분되겠네요. 그럼 남은 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쓰면 아까보다 훨씬 더 모양이 이쁘죠. 괜찮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다가 설명 써놓을게요.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80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 지워지는 순서가 앞에 있는 루트의 앞, 뒤는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이런 순서로 지워질 테고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81이라 마이너스 1 플러스 9 정답은 8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 정리할 때 이쁘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치웠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두 실근의 절대값 시합이 6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을 알파와 베타로 둬봅시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K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두 실근의 절대값, 그럼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그 절대값의 합, 그죠?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만약 두 실근의 합의 절대값, 그러면 합의 절대값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는 절대값 시합이니까 절대값을 먼저 씌우고, 그 다음 더한 값이 6이라는 얘기인데, 네. 자, 이래요. 근데 이제 상황상 보면 두 근의 합이 4예요. 근데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K죠. 이걸로 알 수 있는 알파 베타의 부호는 아니요. 잘 보세요. 상수 K예요. 이게 양수라든지 음수라든지 부호로 정해준 게 아니죠. 이해돼요? 부호를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게 알파가 양인지 베타가 뭐 양인지 양양인지 양음인지 음양인지 음음인지를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는 아니에요. 둘 다 음은 아니잖아요. 둘 다 음이면 더해서 이렇게 양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럼 상황상 둘 중에 하나겠네요. 둘이 같은 부호인데 둘 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부호가 마이너스이거나. 그럼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둘 다 양수,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라고 칩시다. 됐죠? 네. 그럼 쟤를 벗겨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벗겨내면 이거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냥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모순이 발생하죠. 조건과 지금 내가 쓴 답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건 아니네? 그럼 두 번째는 결론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둘의 부호가 다른데 누가 양인지 누가 음인지는 사실상 모르지만 그냥 네가 정하시면 돼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양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음일 테니까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겠구나 라고 하면 네가 정하시면 돼요. 알파 양, 베타 음이라고 합시다. 지금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문제상.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절대값 이 부분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 이렇게 바뀌어 가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랑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2알파의 값이 10이 되고 알파 값은 5가 되며 알파 5를 이게 플러스였죠. 알파 5를 여기다 대입해서 넘기면 베타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네들을 곱한 값을 가지고 이제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K 따라서 K 값은 15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게 풀이법이 이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가장 많이 쓰는 풀이법은 이겁니다. 이게 정사각형이고 선분 AB와 선분 BC 위에 각각 두 점을 잡아 정삼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변 길이가 모두 같을 거고 뭐 그럼에 따라 얘랑이 합동이 성립하겠죠. 뭐 직각, 빗변, 나머지 한 변 길이, RHS, 뭐 RHA 다 될 겁니다. 이게 합동이면 따라서 얘도 직각 2등변이 성립하겠죠. 근데 지금은 AP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AP에다가 그냥 X를 둘게요. 그럼 여기도 이제 X가 될 테고 그럼 이 길이는 1-X가 되고 여기는 1-X가 돼요. 됐나요?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변의 비례 있죠. 1대 1대 루트 2 기억해요?
항상 중요한 조건이니까 1대1대 루트 2. 그럼 여기는 이 1-x의 루트 2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또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 루트 2배 한다는 여기다 루트 씌는 애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고. 그리고는 2, 3 정삼각형의 이 한 변 길이를 루트 2 곱하기 1-x 뒀는데 여기 있는 이 한 변 길이는 이쪽에서 피타고라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을 쓰시면 돼요. 루트 x제곱 플러스 1과 루트 2 1-x가 서로 같다.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1 2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얘도 제곱해야 되죠. 1-2x 플러스 x제곱. 그럼 x제곱 플러스 1 2-4x 플러스 2x제곱. 이 양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 되고 지금 AP의 길이는 x를 구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a분의 반의 부호 반대 2 뿔마 루트 4 마이너스 ac 답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럼 한 변 길이가 2 플러스 루트 3이거나 아니면 한 변 길이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뜻인데 위에 있는 건 답이 안 되죠. 이 정사각의 한 변 길이가 1인데 여기는 x가 2 플러스 루트 3이면 2를 한참 넘었다는 뜻이잖아요. 3점 얼마라는 뜻이니까 얘는 답이 안 될 테고 정답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 돼요. px는 한근이 2 마이너스 i 나머지 하는 건 2 플러스 i라고 덮어놓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모든 개수가 실수입니다. 아, 실수가 개수이므로 한근이 2 마이너스 i면 나머지 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2 플러스 i로 볼 수 있겠고 얘로 2차식을 작성하게 되면 x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 두근의 곱 켤레끼리 곱한 거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5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px라는 2차식에 제곱의 개수가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뭘 써야 돼요? 이렇게 a를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 식 p2의 값이 3입니다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뭘 찾죠? a 값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같은 케이스죠. q는 qx는 4를 중심으로 가지니까 x-4의 제곱은 0인데 뭐 붙여야 돼요? 여기는 이제 b 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겠죠? 제곱일수가 얘랑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x에다가 1 대입하면 q1의 값이 9입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b 값을 찾아 2차 함께 또 찾아요. 그래서 푸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이제 601번 봅시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이 오직 한 개뿐일 때 가능한 모든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일단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1번 저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판별식이 0이다 떠올라야 돼요. 그럼 해봅시다. 판별식 4k-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a 곱하기 k-1 걔가 0이에요. 분배하게 되면 16k 제곱 마이너스 3, 4, 12, 24k 플러스 9 여기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4 ak 제곱 플러스 4 ak 0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은 이 식을 k 제곱에 대해서 실수 요점을 얘기해 드릴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은 실수 k의 값이 오직 한 개라는 뜻은 이 식을 만족하는 k가 한 개라는 뜻이죠. 근데 보니까 이게 k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네요. 그럼 k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해보면 이쪽 16, 이쪽에 마이너스 4a가 이렇게 k 제곱의 개수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4, 여기랑 여기죠. 그럼 플러스 4a 2를 바깥으로 뺄까요?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 마지막 상수 플러스 9는 0. 근데 여기서 k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했는데 이 k 값이 한 개라는 얘기는 얘가 다시 뭘 갖죠? 중근을 갖겠죠. 그럼 또 다시 여기에 뭘 써야 되냐면 판별식을 써야 돼요. D2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2a-12의 제곱
마이너스 A 16 마이너스 4A 곱하기 C 이렇게 그게 0 이렇게 돼요. 괜찮겠죠? 네, 이제 전개하게 되면 4A 제곱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8 A 플러스 144 마이너스 이 곱하면 144 플러스 36A 0 얘랑 지워지고 4A 제곱 묶으면 마이너스 12A 0 이렇게 되네요. 4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3 따라서 A 값은 0 또는 3 가능한 모든 자연수 A의 합. 자, 일단 여기서 자연수 하나가 3 나왔죠? 근데 가능한 모든이라니까 모든이면 딴 것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첫 번째에서 이렇게 해서 답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모든인데? 그럼 뭐가 더 있나라고 고민해 보니까 두 번째가 보세요. 요 말 있죠. 2차식. 2차식? 누가 2차식? x에 대한 식이 2차식이에요. 이건 2차가 확실해. 근데 밑에 실수 k 값이 오직 하나. 그럼 이 k에 대한 이 식은 꼭 2차식이 되는 건가요? 이건 2차식일 필요는 없죠. 위는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 k가 뭐가 아닌 거죠? 0이 아닌 건 확실한데 이쪽에 이 식이 k에 대한 2차식일 필요는 2차식이라고 생각해서 푼 게 이거예요. 16-4a가 뭐가 아닌 거죠? 0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2차식이니까 그때부터는 판별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차란 말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16-4a가 0일 때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럼 얘가 0이 되면 16-4가 0이라는 뜻은 a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4라는 뜻이에요. 그럼 a에다 4 여기다 집어넣으면 쟤는 없어지고 여기다 a에다 4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일까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k 플러스 9는 0이 되고 따라서 k 값은 8분의 9인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k가 한 개이면 되는 거잖아. k 값 몇 개예요? 되네? 그럼 a는 4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a 값 중에 자연수 값인데 여기서 자연수는 3이었고 여기서 자연수는 4인데 그 자연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수 알파는 다음 2차 반응식의 두 근이에요. 그 다음에 허수 알파 플러스 3은 밑에 있는 반응식 두 근인데 AB 값의 곱을 계산하는 문제인 거죠. 자,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 방정식은 근이 알파라는 허수를 가져요. 그럼 나머지 x는? 그치, 알파 박이겠죠. 이유는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수가 모두 실수인 상태예요. 여기 1까지 포함해서. 개수가 모두 실수이므로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건 켤레 복수수인 알파 바가 될 테고 그럼 같은 구조로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a 플러스 3 그게 0인데 이 방정식은 한 근이 알파 플러스 3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여기 켤레인데 이쪽에 이렇게 켤레를 취했는데 알파는 허수지만 3은 실수잖아요. 실수한 켤레를 취해도 어차피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줄였으면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뻔하겠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알파 바는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바 얘는 b 얘를 정리해야 되고 여기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6 얘는 2b 그 다음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바로 분배할게요. 분배하면 알파 곱하기 알파 바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알파 바 플러스 9 얘는 a 플러스 3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밑에다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넘기면 a 플러스 2b는 6이라는 식이 나오고 여기는 b로 대신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a로 대신하고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4b가 넘어가면 플러스 3a가 되니까 4a. 이 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가 되고 3의 1이 넘어오면 6 이렇게 되네요. 두 개를 연립해야 되니까 밑에 식에다가 2를 곱하도록 할게요. 그럼 a 플러스 2b는 6. 8a 마이너스 2b는 12.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9a는 18. 그래서 a 값은 2가 되며 a 값 2를 넘기면 4죠. 2b가 4니까 b 값은 2. 그래서 두 a, b의 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605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 p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가 13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 그럼 a가 13의 배수니까 두 자리 연수 13, 26, 39, 52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몇 개 안 남았, 다 쓸까요?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게 뭐, 소수 p, 아마 특정 값을 원하는 것 같은 얘가 여기다 13 더하면 얼마예요? 65? 다시 13을 더하면 78. 다시 13을 더하면 91. 여기까지겠네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서로 다른 자연수예요. p는 소수야. 그럼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죠. 근데 여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p라는 값은 1과 자기 자신만의 곱이니까 얘를 두 근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근이 자연수 형태가 나올 테니까. 그 인수분해 되는데 그러면 아까 느낌은 여기 x하고 여기 x 이게 소수니까 2와 p의 곱. 그렇죠?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가 이게 지금 a가 양인 데미지가 a가 지금 양인 상태죠. 자연수니까. 그럼 얘는 양이고 그럼 둘 다 마이너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x-2, x-p 당연히 또 자연수여야 되는 게 근이 2와 p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연수 형태로 p가 두 근이 자연수로 나오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x 플러스 2p 0이 되고 그래서 p 플러스 2 값이 이쪽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를 떼고 a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p 값은 a-2가 되는데 p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소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a가 이 숫자들이거든요. 거기서 2를 뺀 값이 p 값이에요. 그럼 p 값은 13에다 2 빼면 11, 그 다음은 24, 37, 50, 2 빼면 63, 2 빼면 76, 2 빼면 89. 자, 이 중에 소수 찾아야 됩니다. 그럼 11은 소수고 37 소수가 되고 89 소수가 되고 이렇게 네, 3개가 소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3개 맞아요? 이것도 이제 약간 헷갈리는 문제죠. 풀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나요? 뭐가 빠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아니에요. 뭐를 놓쳤을까요? 힌트는 나에서 인수분해할 때 뭐 하나 놓쳤어요. 1이랑 2p? 그렇지, 그것도 되는 거죠. 이게 인수분해할 때 이게 2p라는 게 2와 p의 곱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x-1, x-2p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얘를 분배하다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x 플러스 2p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이 2p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p 값 구하는 거니까 p 값은 넘기고 2로 나누면 2분의 a-1 이렇게 되겠죠. 값을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 다 1을 빼요. 저기 있는 숫자에서 1을 빼면 2분의 12, 25.
자, 근데 봐봐. P가 소수지. 근데 어차피 소수란 건 자연수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숫자는 2에 배수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우리는 위에서 1을, A에서 1을 뺐으니까 1을 빼서 위가 짝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수가? 이게 짝수가 돼야 2랑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래서 A는 무슨 수가 와야 되죠? 홀수가 와야 돼. 그냥 처음부터 짝수는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얘는 조건상 부합하지 않겠구나. 그럼 이제 13에서 1 뺀 12, 그 다음에 39에서 1 뺀 38, 그 다음 65에서 1 뺀 64, 90. 이걸 이제 2로 약분하게 되면 얘는 6 남고, 얘는 19가 남고, 32가 남고, 45가 되고, 소수는 19. 소수의 개수는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서로 다한 두 실근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A, 알파 베타 5A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A가 음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그건 두근의 합도 음수, 두근의 곱도 음수. 그렇죠? 합도 음수, 곱도 음수면 둘 다 음수 아닌가요? 잠깐만요. 자, 합이 음수, 곱이 음수. 그러면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얘기죠? 둘이 음수니까. 근데 합해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는 뜻이죠. 근데 절대값이 B 쪽으로 더 크다는 뜻은 B가 음근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알파는 양수, 두근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베타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저걸 끄집어낼 때 절대값 2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끄집어낼 때 얘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올 테고 이게 13이에요. 또 비슷하죠? 또 다시 이제 연립하는 형태로 가거나 이제 대입하는 형태로 가야 될 텐데 이건 이제 대입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대입해서 한 문자로 정리하는 형태로.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알파 베타는 5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A가 알파 플러스 베타죠. 여기 A 자리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서 베타를 정리합시다. 베타는 2알파 마이너스 13이 되죠. 여기다 이제 대입해요, 다시. 그럼 알파 곱하기 2알파 마이너스 13은 5 가로 알파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3 이렇게. 근데 분배하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3알파 15알파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1 이항을 해봅시다. 2알파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8알파 얘 계산한 게 마이너스 66 넘어가면 플러스 66 2로 나누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4알파 플러스 33 이렇게 돼요. 자, 지금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베타 제곱이네요. 네.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지금 알파 값을 구하자니, 이게 알파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되나요? 되네요. 네, 됩니다. 3과 11로 됩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1, 0. 따라서 알파 값은 3, 11. 뭐 고맙게도 되네요. 안 되면 뭐 또 이게 식 변형해서 제곱식 넘겨서 계산해야 되는데 돼 주니까. 그럼 알파가 3. 그럼 알파가 3이면 베타는 얼마인지 여기다 계산해야 되겠죠. 알파가 3이면 베타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7? 이 될 테고 알파가 만약에 11이면 베타는 22 마이너스 13 9. 근데 이거는 조건이 안 맞지 않나요? 그럼 베타가 지금 아까 음수였잖아요.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 되는데 이건 조건이 안 맞죠. 그 베타가 알파보다 절대값이 크다. 이게 조건이 맞겠네요. 그래서 알파 세제곱 27, 베타 제곱 49, 27 플러스 49, 80, 60, 70 뭐라는 거야? 혼자서 아주 그냥 둘을 더하면 76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다음 2차 식에 나와 있는 상태고 PQ의 합을 구하면 이거 저번에 아마 힌트를 간단하게 급하게 드리고 이제 마무리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 이제 알파 베타 근이고 이게 제곱식이 나왔기 때문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서 알파 값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1 자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은 이제 얘네들 이제 관계를 알파 제곱과 마이너스 4 알파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를 알파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주기보다는 보통 이걸 바꿔준다고 그랬으니까 알파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저 F 알파의 제곱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니까 4알파 제곱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F 베타 제곱은 4 베타 제곱 플러스 4가 돼 있겠죠. 식이 똑같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항을 잠깐 해봐서 이제 일반화 시키면 F 이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꼴이 똑같죠. 경우는 x에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x 값의 모양이 똑같이 들어갔다는 뜻은 이거를 x라고 두고 얘를 x라고 두게 되면 얘네도 각각 x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fx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타나고 이 fx는 보신 바와 같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풀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것도 연관성을 찾아야 돼요. 제가 선생님 풀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이거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것 같거든. 이거 식을 정리해 보면 어차피 이 식에다가 이게 fx가 어쨌든 얘가 이 식이 이 좌변식이 귀결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라 따라서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은 제곱계수가 1이면서 뭐를 근으로 가냐면 x값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거죠.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져요. 근데 얘는 x제곱계수가 1인 건 맞죠? 그러면 이게 fx가 x제곱으로 가는 2차식인데 거기서 1차식을 빼봐야 어차피 x제곱항은 안 건드려질 테니까. 근데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뭐를 근으로 갖는 거예요? 알파제곱, 베타제곱을 근으로 갖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얘랑 알파제곱과 알파 연관성을 또 가져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할 듯해 보여요. 풀이를 중간에 바꿀게요. 다시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설명하기가 답은 아마 똑같이 나오긴 할 텐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 또 오히려 식이 더 복잡해지니까 다시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근데 여기 알파 제곱식이 좀 복잡하니까 알파 제곱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나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요. 그럼 f 알파 제곱짜리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여기 있는 게 한 문자로 정리되기 f 알파, f 베타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되길 원하잖아요. 얘를 그냥 t라고 치환을 해버릴게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냥 한 문자인 t라고 치환을 합시다. 나중에 fx라고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해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는 뭐랑 같으냐면 t 플러스 1과 같죠. 근데 이 식을 바꿔요.
F 한 다음에 이 가로 안이 T로 바뀐 상태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알파는 4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알파가 T 플러스 1과 같죠? 그래서 4 곱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FT는 4T 플러스 4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이게 일반화 시킨 거죠. 아까랑 마찬가지면. 그럼 베타도 어쨌든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베타도 같은 패턴대로 이런 형태의 관계 성립하고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키면 fx는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이 fx가 여기서 말하는 fx는 이게 안 되죠. 이게 1로 넘어가게 되면 ft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이 되는데 얘가 누구인 거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제곱의 개수가 1이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 아까 알파 베타를 알파와 여기 알파를 대입했잖아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한 2차식이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다. 넘어와서. 됐나요? 근데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키면 이런 거죠. 얘가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얘가 누구냐면 쟤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따라서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아까 그 답인데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고 이렇게 한번 풀어줘 봤습니다. 됐죠? Pq 값 구하는 거니까 P값은 5, Q값은 5. 둘을 더하면 10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아까처럼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연관성 게 논리적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에서는 이게 좀 더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PR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저거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인데 이게 인수분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두 점을 그냥 PQ라고 한답니다. 그 y축과 축은 어디 있냐면 축은 좀 그림을 이쁘게 그릴까요? 축은 어디 있죠? 2에 있죠? y절편은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림이 조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네요. 축은 2, y절편은 마이너스 3 정도. 그럼 이제 아마 포물선이 이런 느낌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그려져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은 그려져 있을 거라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여기고요. 여기와 여기. 그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을 R 여기. 그래서 P 여기에 P, 얘가 Q, 얘가 R. 어쨌든 PQ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뭐 뭔 상관이에요? 제곱해서 더할 건데 이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PR 일단 이 길이부터 PR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얘 제곱의 합입니다. 뭐예요? 네, 이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네. 남은 건 이제 이 위치와 이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다시 그림을 조금만 크게 이 축이 지금 2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게 아마 지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로는 아직 교과 과정이 거기까지 2학년 교과로 내려오면서 그게 아마 그 부분이 생략됐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한다더라도 여러분 이중거는 안 배웠잖아요. 여기를 루트 값을 통해서 다시 루트를 씌우는 개념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근과 결수 관계를 한번 해봅시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직접 구하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는 거죠. 어쨌든 피타고라스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격 따지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푸는 방식으로. 그럼 여기는 이 값, 여기가 지금 원점이죠? 얘를 뭐 P, 얘를 뭐 Q라고 부르고, 얘를 R이라고 불렀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지금 우리는 이쪽이 음수잖아요? 근이? 근데 어차피 이 길이가 필요한 거니까 절대값 알파가 필요할 테고, 이 길이가 필요하니까 얘도 절대값 베타가 필요하겠네요. 둘을 더하면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치면 이거잖아요. 두 근의 합 아니죠. 두 근의 합 이게 아니죠. 이건 두 근의 이렇게 되면 이 길이는 두 근.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해봅시다. 네,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었고, 축의 위치가 2였고, 여기를 베타라고 두고, 여기를 알파라고 둡시다. 오른쪽에 큰 거를 알파라고 두고, 음수근을 베타라고 두고, 지금은 두 근의 합이 4였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는 이거였죠. 이 점에서, 아니죠. 이 점에서, 이게 R이었고, 얘가 P였고, 얘가 Q였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얘 제곱의 합에다가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을 덧셈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봐본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따로 본다면, 여기가 베타인데,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길이는 양이니까. 근데 이 베타가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이 길이가 양이 돼요. 그럼 요 길이는 3이 되죠. 그럼 PR의 제곱은 베타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는 이 길이는 알파가 맞죠. 이건 양수니까. 양수인 만큼 길이가 나타날 거라. 그럼 QR의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네요. 지금 둘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더하면 PR의 제곱 플러스 QR의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18 더한 값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18이 되며 이제 대입하면 16 그다음에 플러스 6 플러스 18 그럼 얘가 22, 30 이렇게 되겠네요. 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개의 2차 함수 그래프 F는 아래로 볼록, G는 위로 볼록 할 때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합이 5이고 그때 상수값을 구하는 건데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죠. 그 두 근이면 여기랑 여기를 만족하는 그 x값 있죠. 이 x값이 이제 두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지금 생각해보자. 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안에 있는 게 k-ex고 얘도 k-ex죠. 둘이 똑같은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과 그렇게 보면 f 네모는 g 네모랑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함수 f랑 함수 g가 같은 함수 값이 나온다는 뜻은 교점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f-4랑 g-4는 서로 같아지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f2랑 g2도 같아져요. 그럼 따라서 이 네모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저기는 네모가 누구였냐면 k-2x였죠. 걔가 마이너스 4이거나 아니면 k-2x가 2거나. 그럼 여기서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방정식일 때 그는 어쨌든 x였으니까. 그럼 두 군의 합을 구하려면 식을 x를 정리해야 되니까 이걸 x로 정리하게 되면 넘겨주고 2로 나누면 2분의 k 플러스 4. 얘는 2분의 k-2. 이게 두 개 근이었죠. 두 근을 더해보랍니다. 그럼 더해보면 두 근의 합은 얼마였죠? 5였고요. 2분의 2k 플러스 2. 약분하면 5는 k 플러스 1. 따라서 k 값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고 여기 y는 ax-3. 이게 근데 기울기가 양이면 오른쪽 위로 갈 테고 저 a가 음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a가 양인지 음인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만나는 점 하나 여기를 x1, fx1, 얘를 x2, fx2. 그럼 여기는 x값이 x1일 테고 여기는 x값을 그냥 x2라고 놓읍시다. 순서대로. 어차피 더한 거라 해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됐나요? 그러면 fx1과 fx1과 fx2를 얘기는 얘랑 교점의 x좌표 두 그래프에 y는 fx랑 얘를 그냥 gx라고 합시다. y는 gx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죠? fx는 gx라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은 구조죠. 그럼 둘을 연립했을 때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은 ax 마이너스 3 넘어가면 2x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이 돼요. 그럼 이 방정식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은 x1, x2였잖아요. 그럼 여기 해도 x1, x2가 되는데 지금은 이 두 교점의 x좌표를 덧셈해 놨잖아요. 그럼 이 둘을 더해서 4가 됐다는 뜻은 이 교점 x좌표 두 개를 더해서 4가 됐다는 뜻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4라는 뜻이죠. 따라서 두 근의 합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얘를 계산한 게 4. 양변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여기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는 8. 그래서 a는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